자, 그럼 먼저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편 1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칙. 자, 목적 나오고요. 용어 정의 나옵니다.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에서는 계획 등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가계획의 용어. 자, 광역도시 계획 그 용어 체크하세요. 광역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장이 시험 문제 지문에 자주 뜹니다. 광역도시계획 체크하시고요. 자, 국가계획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법에서는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용어 정의만 이렇게 해놓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계획의 상위에 있는 베이스가 되는 계획이 국가계획이겠죠. 그렇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서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계획 그리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있다 그러면은 국가계획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간의 상한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그 아래 있죠. 그래서 지침이 된다라는 거. 결국은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요. 또한 국토에 관해서는 이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법이죠. 그럼 다른 법들에 의해서 국토에다 뭘 할 때 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법에 부합되게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장관들이 자기들도 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어쩌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법률에 의해서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걸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광역도시 체크했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계획부입니다. 자, 도시군계획의 정의 두 번째 줄에 공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 가보시면 줄 쳐진 부분만 봅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그랬을 때 장기발전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키포인트로 해가지고요. 키포인트로 해서 용어들을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객관식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5개 지문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OX 고르는 거라고 결국은. 그렇죠?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요거는 특히 시험 문제 100%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특히 그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요거 뭡니까?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이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6개. 그쵸? 이거를 갖다 말을 막 잘라붙이기 해가지고 문장을 만든단 말이야. 예를 들면, 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느냐, 틀리느냐? 맞죠? 그쵸? 이렇게 잘라붙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합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나요?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사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잖아요.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거, 뒤에 개발행위 허가쪽 파트에서 나와요. 그거는 별도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따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하고는 다른 절차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까지 있는 것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 해가지고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냐 아니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들 다 이해하셨죠? 체크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가봅니다. 이게 편집이 조금 그런데 반가로 6번이 수줍어하는 6번이 됐네요. 자,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는데, 특히 용도지역 지정 변경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죠.
용도지구, 지정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컨셉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컨셉이 일단은 전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하죠. 어떤 용도지역이든 지정을 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뭘 제한한다고, 어떤 행위를 제한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도를 제한하고, 높이를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후세에게 또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걸 해간단 말이야.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2% 부족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용도지역하고 이쪽 용도지역이 달라. 당연히 건폐율, 용적률이 있던 거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사람들이 개발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경계선에서 딱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묶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럴 때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간다. 결국은 이렇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이런 규정들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엔 좀 부족한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 지구단위 얘기가 나오게 된다. 아시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을 해야 되겠죠. 도시지역에서는 어디든지 지정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곳 있고. 이에 반해서 도시지역 밖에서는 아무 데서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도시지역 밖에는 어떤 용도지역들이 있어요. 관리지역이 있고요. 농림지역이 있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될까 안 될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거야.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 그렇죠? 개발해서 발전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말고, 그래서 일단은 관리지역이 타깃이에요. 관리지역. 이런 관리지역에 특히 계획관리지역 같은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야 돼. 왜냐하면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같은 거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개념 줄친 거 잘 보시고요. 결국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아주 좋은 말들만 잔뜩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맨 뒤에 있는 뒷부분 뭐라고요?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개념을 좀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7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이 말 뜻을 잘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지규제를 입지라는 게 뭐겠어요? 뭔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 항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항구가 바닷가에 배가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그런 데를 찾아서 항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입지라고 그러잖아. 입지. 어디에 위치하는 게,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으냐. 이게 입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 조건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입지규제 최소 얘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막 법들이 막 있어. 그래서 뭘 못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막 막는단 말이야. 너무 차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교통 문제 때문에 건물을 더 높게 짓고 싶어도 못 짓게 하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입지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지역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다른 지역들 막 개발하고 발전하는 동안에 여기는 억눌려서 발전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는 풀어주자 이 얘기야. 그래서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런 데를 지정을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요거를 작년 재작년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이걸 지정을 하고 이 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들이 대개 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설 해서 보시면요. 자, 이 법에서 말하는 시설은요, 기반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고 광역시설이 있습니다. 공동구도 있고요. 공공시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단 여러분들은 기반시설이라는 말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말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기반시설은요, 이 법에서 이런 것이 기반시설이야 라고 말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이 법에서 이런 게 기반시설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런 게 기반시설이야 말했으니까 이 기반시설을 지금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게 기반시설이야 라고 그냥 알려준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뒤에 나오죠. 그게 기반시설 중에 뒷페이지에 한 장 넘어가면 맨 위에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기반시설 중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걸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기반시설들,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소개해놓은 기반시설들, 이 법에 의해서 이런 게 기반시설이야 라고 말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 중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결정은 누가 어떻게 했느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이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결정을 내려서 야, 여기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해. 이거 설치하자. 요렇게 결정 내린 시설. 요거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